그 시간에 있어서 조금 신기했던 거, 한국하고 일본은 좀 거리가 있는데 같은 시간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시간대에 맞춘 거죠. 아, 한국. 원래 네. 아니었는데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것 같고요. 예,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시간대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러고 나서 광복 후에도 갑자기 시간대를 바꾸면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일제 청산하자 뭐 해가지고 한 수년간은 8시간 30분 빠른 시간을 쓰는 걸로 바꿨다가 30분 차이로 네, 그렇게? 30분 차이를 두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강하게 얽혀 있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시간대를 맞추는 게 더 유리하다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킵니다. 지금 영국 시간대보다 9시간 빠른 시간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환했을 때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두울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막 설치는 그런. 나고야에 가면 여름에 아침 4시에는 해가 뜨고 있어요. 네, 완전 밝아요. 그냥 한국은 낮에죠. 절대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안 그런 떠 일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여름에도 한 5시 40분, 50분 돼야 해가 뜨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동경 쪽이 확실히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네. 동경은 아침에 일어나면 환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두컴컴한데 일어나가지고 네. 막 출근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을 쓰려다가 잠깐 썼다가 아예 별로 효과가 없다. 기본적으로 일찍 일어나니까 그 제도가 없어졌죠. 몽골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해가 6시 반 정도. 여섯 시 한국과 반. 비슷하죠. 근데 해가 치는 거는 몽골에서 좀 한국보다 좀 오래 있어요, 해가. 아, 늦게까지. 네, 9시, 10시까지. 네. 영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위도가 높은 지역은 여름철에 낮이 길어집니다. 네네. 맞아요. 겨울처럼 밤이 많이 길어지고, 영국도 위도가 높기 때문에 네. 여름 되면 아마 낮이 굉장히 길 거예요. 네, 9시 반, 10시까지 네. 막 네, 밖에서 근데 놀고 겨울 되면 밤이 굉장히 길어지고. 되게 짧죠, 낮에가. 몽골은 시차가 있어요. 아, 한국은 1시간만 자요. 한국은 1시간 일찍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시간대 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몽골도 어두울 때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도가 높아서 여름철에는 밝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여름에. 겨울철에는 완전히 깜깜할 때. 맞아요. 예. 한국과 비교했을 때 몽골의 시간대, 뭐 계절별 특징은 또 따로 뭐 있어요? 아, 오랫동안 깜깜하긴 한데, 근데 한국은 몽골처럼 그렇게 춥진 않아요. 워낙 너무 습하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춥게 느껴져요. 몽골에서는 좀 따뜻하게 입으면 그렇게 춥게 느끼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좀 바람이 너무 춥게 느껴요. 북쪽에서 내려올 때 그 바람은 진짜 살벌한 것 같아요. 춥죠. 한국에. 근데 그게 아주 습하진 않을 텐데. 몽골이 건조해서 그런 것 몽골에 같아요. 비하면은 네, 습할 몽골이 겁니다. 완전 건조해요. 그래요? 네, 비도 많이 안 와요. 그 레인 시즌 없어요. 장마철. 네, 없어요. 몽골 초원이 내륙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다 근처에 있어야 비가 많이 오거든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가 오기가 어렵고, 내륙 한가운데 있으니까 연교차도 굉장히 크고. 35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되게 덥죠. 왜냐면 영국은 비슷하면 영국은 35도면 너무 더워. 근데 바람이 그렇게 약간 더운 바람이 아니라서. 약간 괜찮죠. 캘리포니아처럼 저기도 온도 높지만 제가 캘리포니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국은 언제부터 쌀을 먹었어요? 이 한국에서 쌀 농사를 시작한 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한 4,000년 전 이후부터 변원경을 시작했을 거라고 보는데, 3,700년 전 이후 본격적으로 변원경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게 쌀이 주식으로 된 거는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뭐 이 정도까지 가야, 그만큼 쌀은 사실 먹기가 힘든 권력층이나 맘대로 먹을 수 있는 작물이었고,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이전에는 제례나 제사 때만 쌀밥을 볼 수 있는. 그때는 주식은 그럼 뭐예요? 그때는 뭐 다른 조나 수수나 밀이나 뭐 이런 거였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콩 뭐 이런 거. 일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일본도 에도 시대에 들어가야 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이 되고, 그 전에는 조, 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쌀은 키우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산지가 많아서 평야가 좁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 키우기 딱 좋은 것 같아. 평평하고 비 많이 오는데 왜 주식 지금까지도 주식 아닌 게 해가 모자라요. 햇빛이 모자라서 그런 거 진짜 있어요. 햇빛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온도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여름철에 강수량이 적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작물 중에 쌀로 갔죠? 유럽 같은 데는 여름철이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 같은 게 잘 자라는 거고요. 생산성이 높은 거고,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밀, 보리보다는 쌀의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쪽은 쌀이 주식이 된 거고 유럽 쪽은 밀이 주식이 된 거예요. 뭐 일본에서도 쌀이 주식으로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은데 일본 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 3000년 전에 야요이 시대 때 조선반도 쪽에서 쌀이 반복 와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에서도 기르기 시작한 것 같고 그것도 한반도를 통해서 네네네 인구도 그렇고 그렇게- 쌀 키우는 방법도 그렇게 그렇고. 됐다고 들었고 일본에서는 또 습기가 많고 비도 많이 와요. 기후가 한국에서 쭉 가서 하루 이틀 뒤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아 진짜요? 비가 그쪽으로 한국에서 비가 가요? 오면 일본에서도 비가 오거든요. 그래도 동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닷가에서 또 습기를 다 받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쌀 기우기가 이쪽의 조선반도보다 좀 쉽게 됐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진짜요? 예. 1978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네. 그때도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잡곡밥을 먹어라. 쌀이 그때도 부족했고 잡곡밥이 몸에 좋다 훨씬. 네, 그러면서 계속 잡곡밥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80년대 중반 이때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통일벼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벼의 개량에 성공을 하면서 쌀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이 쌀이 충분히 공급이 된 거죠 한국인한테. 그러면서 이제 쌀을 많이 먹기 시작했죠. 그게 최근이네요. 그렇죠. 몽골 주식은 쌀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요? 몽골은 주로 고기랑 유제품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요. 몽골이 땅이 넓다 보니까 밀은 우리가 직접 자랐기 때문에 밀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오르가닉하고 또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뭐 빵 같은 거 만들어요? 네, 빵도 만들고 음식도 직접 해 먹고. 근데 주식이라고 하면은 주로 고기랑 유제품. 아 진짜? 네. 그게 주식? 그러면 고기 먹으면서 그냥 반찬으로 밀을 먹어요? 몽골 음식들은 주로 다른 나라들 음식들보다 양념이 적탕 같은 음식도 만들어도 양념을 많이 넣지 않고 좀 싱겁게? 네, 주로 고기를 많이 넣어서 볶음하거나 약간 탕 만들거나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채식주의자면 큰일 나겠네요. 오, 신기하네. 없는 것 같아요. 제식주의자. 아 있죠. 우리가 유목민들이니까 옛날부터 고기를 먹어왔는데 지금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을 해오니까. 네, 수입을 해오고 면도 있어요? 갈국수 같은 거. 네, 다 있죠. 근데 주식 쌀 아닌 그리고 게 약간 살도 먹어요. 네. 의외였어요. 약간 맨날 먹진 않아요. 맨날 살 먹는 게 몽골 사람 몸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몽골 초원에서는 밀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추우니까 춥고 건조하니까요. 쌀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밀은 건조한 지역에서 더 잘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밀이 고기 다음에 그런 중요한 식량이 됐을 것 같아요. 몽골에서. 밀이 많이 있으니까 맥주도 많이 네, 생산해요? 맥주도 오 해요. 맛있겠다. 몽골 맥주 맛있겠다. 맛있어요. 집에서도 만들어요? 아니요. 맥주? 그 정도 아니에요? 옛날 한국 아, 우유로는 술 만들어요. 집에서? 마루유로 마루주라고 해가지고 아이락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숙성시켜서? 네, 집에서. 오. 근데 유목민들만 만들 수 있어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못 하는데 시골에 가면은 어디든 구할 수 있어요. 맛은 어때요? 맛은 약간 쓴맛인데 완전 막걸리처럼 생겼어요. 세요? 도수는 세지 않아요. 완전 술은 아니기 때문에 아. 최근에 만들 마우주는 그냥 애들도 먹을 수 있는데 와인처럼 오래 이제 보관할수록 좀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에는 진짜 김, 이, 박씨가 너무 많잖아요. 김씨는 진짜 많죠. 그 이유는 뭐죠? 조선 후기가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부패한 관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상인들이 양반 계급을 돈을 주고 샀어요. 부패한 관리들부터 샀는데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들한테 주고 그 양반 계급 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양반이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포장을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족보를 조작을 합니다. 족보 가짜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성을 골라야 되죠. 그 당시에 유력한 성들이 김씨, 이씨, 박씨가 많았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김씨, 이씨, 박씨 성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갑자기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북한에도 많겠네요. 북한에도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 성이 한 300개 정도 있대요. 진짜 300 약간 네, 많이 그러니까 없는 뭐 성들까지. 양궁이라든지 포함하면. 그 그쵸. 두 글자 성 네, 네. 정도 있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30만 개 정도. 30만 개? 와. 근데 이것도 뭐 성이 메이지 시대에 모든 평민들이 성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마음대로 아니었어요. 원래는 없었대요. 성이 없었던 사람들이 나라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성을 붙이자 생각해자. 그걸 하자고 알아서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거 뭐 윌리 왈리 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빠라비리봉 나는 피터 빠라비리봉. 근데 그건 안 되고 약간 한자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영 한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흔한 성들은 뭐 있어요 지금? 흔한 성은 뭐 다나카 유명하죠. 다나카, 스즈키, 또가 와타나베. 그러니까 조선도 보면은 양반들만 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공명첩, 양반 계급을 산 사람들은 성을 어떻게든지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자기는 성이 없었으니까 원래는 김씨, 씨, 박씨를 많이 골랐다. 없는 그렇기 때문에,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일본도 네. 갑자기 이제 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느 순간. 그럼 몽골은 뭐 흔한 성 뭐 있어요? 우리는 성씨 있어요. 근데 신분증에만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이름이 성이에요. 아버지 이름? 네, 그래서 만약에 저를 부르면 약간 제 아버지 이름은 깜바트르이거든요. 그래서 깜바트르의 칠문이라고 불러요. 90년대쯤 때 우리 또 이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90년대? 조건도- 네, 오, 최근에요? 네,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징기스칸 그 후예들이 성에 이제 멀쩡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로 많이 그런 성을 가졌어요. 만들었어요. 네, 징기스칸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게 그렇죠.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몽골 제국이 차지했던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남성의 8%가 징기스칸의 Y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진짜 네. 그만큼 퍼뜨린 거예요. 엄청나게 퍼뜨린 거죠. 오. 자기 씨를.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 유전자를 스타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5,000년 전에도 스타 클러스터가 있었어요. 이쪽 흑해 카스피해 위에 그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 집단의 어떤 리더였겠죠. 네. 그 사람이 집단을 끌고 막 정복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도 유럽어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국도 가고 아일랜드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이란도 가고 다 퍼져나가요. 그 5,000년 전에 어떤 인물이 엄청나게 많은 자기 씨를 퍼뜨렸는데 그것도 유전자 분석하면 나와요. 오, 그 진짜. 징기스칸보다 더 오, 많이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 5,000년 전 사람. 와, 옛날에 그런 대단한 인물 한 명 있으면 예. 최대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나 그 유목민 집단의 리더나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시대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일본에서 그 성씨를 통해서 그 가문인지 아닌지 약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손마다 가문 같은 게 것도 만들었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시대 약 1000년 전도 성이 그 다이라라든지 헤이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문까지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에도 시대까지 가는 사이에 무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성이 정해놓고 거기에 가문까지 해놓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 딱 봐도 네, 그건 아는 네, 거예요. 가문 있는 집에 많아요. 아직도. 일본 가면 그냥 집이 있죠. 집에다가 이름이 있어요. 스즈키 타나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위에 가문이 있어요. 아직도. 그럼 그 귀족 가문이 지금 뭐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유리한가요?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몽골에도 어떤 이름에 대한 특이한 문화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애가 태어나면은 애한테 이름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살이 가득한 이제 그 컵에다가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넣어요. 작은 종이로. 네, 작은 종이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다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이름을 애한테 주고. 진짜.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많이 그렇진 않아요. 이 상황에는 어떨 때 일어나면은 부부가 서로 약간 이름 줄 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름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밌네요. 아직도 하는 가족들 종종 아직도 하는 있고요. 사람들도 있어요.